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아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한국금융지주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금융지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죠. 그리고 저번 주에 이 기업밸류업 2차 세미나 발표 날이었었는데요. 사실 제가 기업밸류업 2차 세미나 라이브 영상을 라이브로 좀 지켜봤었는데 내용들이 좀 실망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사실 결국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세제 혜택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세제 혜택 같은 경우는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가장 크죠. 이 이유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금융지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이 보통적으로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뭐 저축은행, 캐피탈, 부동산 신탁 등등 가지고 있는 회사이죠. 사실 대부분의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기업 밸류업 같은 경우는 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를 개선시킨다는 정책이었었죠. 주요 내용 좀 짤막하게 살펴보자면 상장사의 주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고, 그리고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개발 및 상장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세부 내용 같은 경우 2월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 세부 내용도 좀 함께 살펴보자면요. 2월 26일에 1차 세미나를 열면서 세부 내용을 발표했었는데, 이때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즉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그리고 바로 저번 주인 5월 2일에 2차 세미나를 열면서 최종적으로 좀 가이드라인을 확정시킨다라고 발표했었죠. 사실 지금 현재 최근 시장을 보자면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 그리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하반기에서 5월로 앞당긴다라고 하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의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의 속도를 내면서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를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스탠스였었는데요. 그런데 저번 주 2차 세미나 영상을 제가 라이브로 지켜보면서 사실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내용들과 뭐가 다르지? 크게 뭐 변화가 없다라고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거래소에서 공유해준 자료를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한국거래소에서 공유해준 자료가 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사실 쭉 보시면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 뭐 전체적인 틀, 그리고 어떻게 작성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고요. 이 자료 같은 경우 사실상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초기에 나왔던 자료죠. 그러니까 뭐 아직 어떤 변화된 내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자료도 마찬가지로 해설서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해설서인데 사실 이것도 기업 밸류업 정책 초기에 발표되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 자료도 함께 보시면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이 내용 같은 경우 사실상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향후 계획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자료도 마찬가지로 뭐 크게 변화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발표 자료들이 거의 같은 내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실행을 할 수가 없고, 사실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과 합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을 텐데요. 일단은 이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이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즉 기업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약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기업들의 자발적인 주주화는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성과는 상당히 크나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었고 야당이 민주당이 승리했었죠.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좀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이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정책의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 세액 공제와 배당소득세에 대한 분리 과세 같은 경우 세법 개정을 시켜야 하는데 세법 개정 같은 경우 국회 동의, 즉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실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국회 법안에 반대할 경우에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세제 지원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을 좀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도 1,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저번 주 발표 내용처럼 다시금 김 빠진 내용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실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이고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이슈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일단 한국 금융 지주 같은 경우 아무래도 금융사이다 보니까 금융 테마 형성과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가지면서 주가 변동성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2월 달부터 시작한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인해서 좀 상당한 상승을 이끌어낸 바가 있었죠. 그런데 2월 26일 1차 세미나 때 발표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실망을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망 매물을 쏟아낸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2차 세미나 발표 날에도 어느 정도 실망감을 좀 내포하고 있는 이 차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금 저평가 종목들이 실망 매물로 인해서 조정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나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과거에도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상당히 긴 시간을 좀 바라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법 개정 같은 경우 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 장기간적으로 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금융 지주사 이 부분이 좀 저평가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좀 쭉 지속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2021년 때부터 상당한 하락을 좀 겪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시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